줄 잡아라.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하는 선원들. 젖새우잡이는 물의 흐름을 이용한 닷자망 방식으로 조업을 하는데요. 그 물에 조류를 따라 흘러가던 젖새우가 걸리는 겁니다. 그 물의 수심은 물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은 수심 16m 이상까지 그물을 내립니다. 줄 땡겨야지. 줄 땡겨. 보통 한 줄에 그물 9개가 연결돼 있고 길이만 250에서 300m. 양쪽에 메어둔 밧과 밧줄까지 더하면 무게만 무려 7톤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 그물을 배전으로 끌어올리는 것부터가 난관. 커다란 흰색 튜브가 보일 때까지 줄을 당겨야 합니다. 주부예요, 주부. 거기 가는 그 몇 미터 그 수심을 이제 거기 맞추는 거예요. 주부 끈으로. 그물의 수심을 조절하는 부표인데요. 워낙 크기가 커서 성인 남자 3명이 매달려야 간신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건져 올린 수심 조절용 부표는 배 반대편으로 보내 작업 준비 완료. 4~50kg 정도. 그렇게 무거워요? 바람이 들어갔잖아요, 바람. 세우자! 그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모든 선원들이 그물에 매달리는데요. 호흡을 맞춰가며 빠르게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보통 그물 하나의 길이만 10.5m. 그 끝에 잡힌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데요. 꽤 묵직해 보이는데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얼핏 봐도 적지 않은 양. 상자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니 시작이 좋은데요. 투명하게 빛나는 새우가 바로 오전용 젖새우입니다. 6월달에 잡는 새우젓으로 아니 살이 최고 살이 많이 찰 때예요. 어디 가도 구경도 못해. 생새우도 지금 먹는 거 감칠맛이 최고 좋을 때지 그냥. 양망과 동시에 투망까지 하는 젖새우잡이. 쉴 새 없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내리는 일의 연속. 그야말로 고된 작업인데요. 다행히 올라오는 그물 족족 묵직합니다. 그물 터는 작업은 보통은 둘이 하는데요. 수확량이 많을 때는 여럿이 함께 합니다. 힘이 한 5kg? 아이, 힘들지. 네 번을 올렸다가 물 보고 또 해야 돼요. 양망을 네틀 해야 돼요. 한 번 양망 한 뒤 2시간 잡으면 돼요. 땡겨야지. 풍어의 기쁨도 느낄 새 없이 계속되는 작업. 조류의 수압까지 더해져 양망도 점점 힘이 드는데요. 많이 되면 힘들다고. 땡겨 안 되게지니까. 이렇게 다그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늦어보면은 물이 돌아버리게 다 쏟아져 나가거든. 아, 붙어있던 게요? 밀물과 썰물의 방향이 바뀌기 전 2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작업. 젖새우 배의 선장에게 물때를 사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양망 작업이 끝나도 쉴 수 없는 선원들.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선별 작업 때문입니다. 젖새우와 함께 딸려온 자벌을 거르는 과정인데요. 그물만 걷어올려 끝이 아니요. 이거 올려가지고 이거 또 다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이 또 오래 걸리고 참 힘든 작업이에요, 이것이. 선상에서 어획과 동시에 염장 작업까지 해야 하는 고된 젖새우 잡이. 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젖새우만 골라내는 선별 작업이 우선.
바닷물을 받아서 상자를 계속 흔들어주면 그 사이로 작은 젖새우들이 빠져나가는데요. 그렇게 흔들어주기를 수십 번, 상자에는 잡어들만 남습니다. 젖새우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버리다 보니 배 주변에 갈매기들만 신이 났습니다. 잡고기들은 못 쓰나 봐요. 육지 같은 거 다 썼지. 네. 이거 바다에서 못 써요. 1차로 잡어를 걸은 물은 좀 더 촘촘한 망에 걸러주는데요. 걸러주고 다시 채를 쳐서 잡어를 걸러주는 작업만 3-4번 이상은 해줘야 합니다. 이한팔 아파요. 그야말로 쉴 새 없이 팔을 움직여야 하는 고된 작업입니다. 이거 분리장 보고 네. 또 물총 쏴가지고 또 뭐예요 건조기 같은 거 다 떠내고 그 새우젓만 남게 딱 해놓고서 보통 2-3시간 걸려요. 순수하게 젖새우만 남기기 위해 계속되는 선별. 서너 번을 걸렀는데도 여전히 잡어가 눈에 보이는데요. 잡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물로 헹구고 또 헹굽니다. 몇 번을 해주세요, 이렇게 헹구는 거. 아, 대중 없어요. 뭐 몇 번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어요. 아, 계속. 오로지 젖새우와 천일염으로만 담그는 새우젓은 선별의 순도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 때문에 채로 치고 걸러내는 선별과 세척에 공을 들입니다. 양망부터 선별까지 좋기 4-5시간은 쉴 새 없이 움직인 선원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젖새우의 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 작업인데요. 천일염. 염장은 새우와 소금을 3:1 비율로 합니다. 시간 지나면 바로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고라요 고라. 냄새나고 골고 하니까 잡는 대로 바로 염장을 해야 실시간 자체를 평소에 천일염과 젖새우를 잘 섞은 다음 고무통에 차곡차곡 넣어주는데요. 분내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소금물을 넣고 소금 주머니를 얹으면 끝. 무게는 햇빛 따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익어보니까 소금으로 막는 거예요. 보통 드럼통 하나에 들어가는 무게만 250에서 300kg. 어창 안쪽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 점심때가 훌쩍 넘어서야 마무리된 작업. 아, 지금 퍼오신 거예요? 이거 전, 이건 무침. 아, 저랑 무침. 그냥 생새우를 바로 쓰시나 봐요. 자주 드세요, 배에서? 예, 자주 먹지 우리는. 시장할 선원들을 위해 점심 준비에 나선 작업자. 오늘 메뉴는 참기름에 갖은 양념 넣고 무친 생새우젓. 살이 오른 오전용 젖새우는 무쳐 먹기 좋다는데요. 그야말로 별미라네요. 또 하나는 생새우가 듬뿍 들어간 특별 메뉴 새우전입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 막 잡아 올린 짭조름한 젖새우가 듬뿍 들어간 전. 그 맛 어떨까 궁금해지네요. 밥 먹을 때가 돼서야 겨우 엉덩이를 붙인 작업자들. 반찬 몇 가지로 허기를 달래는데요. 사실 젖새우 무침 하나면 별다른 반찬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바다의 향, 입에 착딱착 달라붙는 그 맛. 감칠맛도 있고 꿀맛도 있고 뭐. 아, 그래요? 선장님이 안 보인다 했는데 혼자 선실을 지키고 계시네요. 센 거 이렇게 무쳐 먹는 사람 없어. 그래요? 이거는 육지 가면은 다 벌써 흐물흐물해져가지고 이거 산 거 같다 그냥 무친 거라 진짜 맛있게. 근데 왜 따로 드세요? 배들 접근하는 거 봐야 되고 한 5년 전에 그냥 배 한번 받쳐가지고 배가 침몰됐었거든. 그때 죽다 살았지 아주. 불침범이 없어서 그런다고. 항상 불침범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밥도 혼자 먹으면서 배를 지키는 건데요. 바다에서만 42년.
이 작은 조타시를 지키기까지 크고 작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팔 근육이 장난 아니신데요? 배 타면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몇 살 때부터 하셨는데요? 거의 16살 때부터 배 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쌀밥 먹으려고 배 타기 시작해가지고 배는 무조건 쌀밥으로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 초원인데 매일 보리밥만 먹고 저렇게 쌀밥 먹고 싶어가지고 배 한번 타봤다가 계속 이제 2년이 돼가지고 계속 배 타고 했었어요. 다 왔어. 두 번째 그물이 있는 작업장에 도착했는데요. 아직은 물때가 바뀌지 않은 시간. 바다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줄 잡아라. 물때에 맞춰 다시 시작된 작업. 그물에 달린 줄을 끌어올리면 작업자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희망을 안고 끌어올린 두 번째 그물. 아이, 없네. 그물이 올라오면서부터 심상치 않게 변한 분위기.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그건 아니 아까처럼 하얗지 않고 지저분하잖아. 하얘갖고 막. 아, 하얀색들이 일단은 많아야 돼요. 무조건 하얘니까. 요 봐보는 요 곤쟁이 요거는 육젓 요거는 국새우 가격이 좀 싸고 요것도 국새우도 가격이 싸고 최고 비싼 것이 육젓이. 비쌀 때 같은 거는 뭐 한 20곱절 나갈 때도 있어. 투명한 새우가 젖새우고 오른쪽이 붉은 새우인데요. 맛뿐 아니라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젖새우를 잡으려는 겁니다. 붉은 새우가 나온다는 건 이번 그물이 쳐진 곳이 붉은 새우의 서식지라는 뜻. 기대를 걸어보지만 투명한 젖새우를 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거기에 어획량까지 적은데요. 아, 그래요? 그거밖에 못 잡았어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 봅니다. 어느새 바다에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물때가 되기 전까지는 작업자들도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요. 자리를 잡자마자 파스부터 챙기는 작업자. 일의 강도가 세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고관절이 있어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좀 안 좋아요. 저는 항상 약을 달고 살았어요. 밤낮 없이 물때에 맞춰 하는 작업이라 선원들은 24시간 대기 상태. 이렇게라도 휴식을 취합니다. 다음 조부터 언제예요? 5시. 5시? 예. 주무셔봤자 한 4-5시간밖에 못 주무시겠네요. 그래도 많이 자는 거죠. 보통은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는데. 작은 손실이라도 몸을 누일 수 있는 이 공간과 잠깐의 시간이 선원들에게는 소중합니다. 선원들이 잠시 눈을 붙이는 시간에도 잠들지 못하는 한 사람. 잠을 깨워가며 다음 조업장으로 항해를 계속해 나갑니다. 커피 마시고 또 잠도 깨고 끝났어. 이제 습관돼가지고 힘든 것도 몰라요. 자신을 포함해 6명의 선원과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에 힘을 내봅니다. 열심히 해보자. 다음 날 새벽 다시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뱃머리에서 신중하게 줄을 당겨 그물을 올리는데요. 묵직하게 올라오는 그물. 한눈에도 그물 안에 들은 게 꽤 많아 보입니다. 작업자 혼자 그물을 털기 힘들 정도인데요. 그물 하나만 올렸을 뿐인데
뽀얀 젖새우가 한 방울이 가득입니다. 네, 지금 많이 나오는 편인 거예요? 네. 젖새우잡이를 하다 보면 제철 어종들도 다양하게 만나는데요. 요즘은 갑오징어와 병어가 자주 잡힙니다. 가구로 뭐 13개 나왔는데 이 도나무로 한 2개나 들어갔어. 그물 한 풀을 건져 올려 얻은 새우만 500여 킬로그램 가까이 되는데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빠르게 선별과 염장을 거칩니다. 며칠 동안 조업을 하세요? 대중 없어요. 뭐 저 이틀 만에 들어갈 때도 있고 3일 만에 들어갈 때도 있고 저 뭐 길게는 뭐 한 일주일 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출항한 지 일주일째 되는 밤. 긴 항해를 마치고 젖새우잡이 배가 돌아왔습니다. 어창이 열어라. 어창에 빼곡하게 들어찬 드럼통. 지금 일주일 만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일주일 만에요? 6톤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대로 잡은 것 같아요. 아, 그런 대로? 네. 그럼 많이 잡았다는 말씀이네요. 무게가 많이 나가 기중기로 옮겨야 합니다. 이제 어창에 차곡차곡 쌓인 드럼통만 빼내면 되는데요. 작업자들도 남은 힘을 쏟아붓습니다. 200원 되는 300kg. 다 빠지. 됐어? 음식에 들어가면 감칠맛을 더해주는 젖새우. 그 안에는 밤낮의 경계 없이 노력한 작업자들의 땀이 담겨 있습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젖새우는 전국의 젓갈 제조장으로 나가는데요. 오늘 들어온 젖새우만 드럼통으로 60개 분량. 새우를 들이기 전 작업자가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수만 예쁘지. 색깔도 예쁘고 근데 이거를 먹어도 그렇게 안 짜. 요게 잘 익으면 맛있어요. 여기다가 수육 같은 거 해갖고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기분 좋게 짠 맛이야. 좀더 넣어야 돼. 이미 배 위에서 한번 염장했지만 새우젓으로 숙성하려면 소금을 더 넣어야 하는데요. 2017년도 거. 뽀송뽀송하잖아. 안가 잘 빠져가지고 쓴맛이 없어. 염도는 실온 보관이 가능한 25%로 맞춥니다. 소금을 좀 적게 넣으면은 맛있어져요. 근데 보관에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소금을 좀 더 넣어주는 거지. 요즘 저염이 인기를 끌며 새우젓도 염도를 낮추는 추세. 짜지 않고 감칠맛은 그대로인데요. 그만큼 숙성 장소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옮겨갖고 숙성실로 들어가. 그리고 나머지 밑에 거는 토굴로 들어갈 거니까 저 밑에 거는. 이거 다 저온 창고로 옮겨. 그거 숙성 들어가야죠. 익혀야지.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이쪽은 온도가 한 5도 정도 돼요. 김치도 싱겁게 담으면 빨리 시죠. 이 새우젓도 싱거우면 빨리 익어. 그러니까 그 염도에다 타는데 보통 2, 3개월은 놔둬요. 새우젓은 잡는 시기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요. 이거 육젓. 육젓은 음력으로 따지면 음력 6월에 잡았다 그래서 육젓이에요. 육젓은 최고 컸을 때 잡는 거예요. 이제 산란 직전 거. 그게 이제 새우젓이 맛있고 통통하죠. 진짜 비쌀 때는 한 1kg에 10만 원이 후딱 넘어가. 금가. 오젓이 좀 더 크면 이제 한 달 정도 더 크면 육젓 돼. 오젓, 육젓은 같은 종류 새우고 추젓은 새우 종류가 자체가 틀려요. 새우젓은 가격은 뭐로 매기느냐, 크기가 어떻게 크냐. 똑같은 균일한 물건으로 있어야 고가의 상품을 받아요. 숙성을 마친 새우젓은 상품으로 나가기 전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어획 과정에서 딸려오는 수많은 이물질들, 눈으로 보며 하나하나 골라내야 합니다. 뭐 나이로꽃도 나오고 그냥 뭐야 이게 뭔가 그거는 백지렁인가. 그러니까 새우 이외 것들을 다 네. 그런 거냐 골라내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다 골라내야 되고. 플라스틱. 기계로는 제거할 수 없는 불순물이 많아 반드시 사람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 온종일 새우젓을 만지다 보면 그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유, 왜 안 나요? 몸에 배서 집에 가면은 우리 저기 애기들이 손자가 그래요. 할머니께서 냄새나 그래요. 깨끗하고 맛 좋은 새우젓을 위해선 허투루 할 수 없는 일, 충분히 시간을 들여 선별을 합니다. 제주장 옆에 자리 잡은 특별한 젓갈 숙성실. 저희 선친이 만든 지 지금 한 50년이 넘었어요. 사시사철 온도가 13도 내외로 유지되는 토굴. 젓갈 숙성에는 최적의 장소라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기처럼도 생겼죠. 노랗죠. 오, 갈치죠. 아유, 이거 잘 익었다. 이곳에 있는 젓갈만 드럼통으로 150에서 200개 분량. 주로 오랜 기간 묵혀야 하는 젓갈들을 보관 중인데요. 그야말로 작업자의 보물 창고입니다. 요거는 멸치젓이요. 요게 지금 2년 넘은 거야. 멸치젓도 제대로 곰사 같습니다. 냄새 구수하죠. 사람하니 아주 기가 막히네. 사람 맞잖아요 아까? 요게 잘 익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름도 없고 김치에도 쓰이는 멸치젓. 맛이 어떤가요? 진짜 맛있어. 유럽에 있는 셰프가 한 번 왔었어요. 와서 먹어보더니 이게 최고래. 달아난 입맛도 살려주는 감칠맛 최고봉 젓갈. 기본 반찬 중 하나지만 만드는 과정에는 남다른 정성이 필요합니다. 낙지요. 젓갈 담은 양념해서 무치는 거예요. 낙지는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한 150kg에서 한 200kg 정도는 해놓은 것 같아요. 자른 낙지는 물에 여러 번 헹궈서 빨판에 붙은 이물질 제거가 포인트입니다. 많아가지고 모래가 많아가지고 닦는 거예요. 쫄깃한 낙지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하는 세척 작업. 재료 본연의 특성을 해치지 않으려 하다 보니 손이 더 많이 가지만 그만큼 맛 좋은 젓갈이 탄생합니다. 낙지 또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과정이 더 필요한데요. 소금을 넣고 여기서 이제 숙성을 해야 돼. 그래야 낙지가 부드럽게 되고 해요. 소금에 하루 정도 절여주면 더욱 먹기가 좋아진다고 하는군요. 젓갈의 맛을 좌우하는 양념을 할 때는 고춧가루와 특제 소스 등 8가지 재료를 넣어 감칠맛을 더해주는데요. 이때 손으로 직접 버무리는 게 작업자만의 비법. 기계 같은 데 돌리면은 쫀득쫀득한 맛이 덜해.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요게 낙지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되고 꼬들꼬들해지고. 길쭉한 오징어젓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작업을 거진. 매콤한 양념이 재료 깊숙이 잘 배게 하기 위해선 힘들어도 손맛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점점 빡빡해지네. 작업자의 42년 솜씨가 그대로 담긴 낙지젓이 완성됐습니다. 흰쌀밥 다 해가지고 하나씩 올려놓고 먹어봐. 꿀떡꿀떡 넘어가는데 그래서 밥알이 혀에 돌아가면서 또 낙지하고 매치되면은 맛있는 맛이 나오잖아요. 짭조름한 풍미가 일품인 새우젓도 소비자에게 갈 준비를 하는데요. 원래 250g을 드려야 되는데요. 담아야 되는데 이 새우젓만 주면은 우거지가 생겨. 새우젓이 변해요, 누렇게. 그래가지고 국물을 넣어서 230g 더 주는 거예요. 보통 오젓과 육젓은 새우가 커 무침 등의 반찬으로, 수젓은 맛내기용으로 각종 요리나 김장에 쓰입니다. 젓갈 하나를 잡아서 선별해서 소비자님들한테 그 밥상에 올라갈 때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거치는 거야 그게. 믿고 맛있게 드십시오.